네, 안녕하세요. 부자임지 건물주임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께 돈 버는 뉴스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 어마무시한 장면은 만들어낸 장면이 아닙니다. 지난해 1월에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한 실제 모습인데요. 해저에 있는 화산이 터진 건데도 그 충격파가 국가통신망이 마비가 됐고요. 마을에는 엄청난 양의 쓰나미와 화산재로 그 피해는 상당했다고 합니다. 활화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초대형 폭탄과 같은데요. 한반도에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위험한 요주의 화산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백두산이죠. 백두산은 살아있는 활화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백두산의 천지는 밑으로 4km와 15km 떨어진 지점에 마그마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언제든지 폭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 위력은 엄청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도 꾸준히 2025년 백두산 폭발 설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는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하면 살아남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백두산의 폭발 주기는요 100년 주기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백두산의 마지막 분화 기록은 1925년부터 100년 뒤인 2025년에 폭발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백두산의 폭발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표적으로 밀레니엄 분화, 천년 대분화라고도 불리는 이 폭발은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엄청난 위력을 보여서 붙은 이름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5대 초대형 화산 폭발 중 하나로 통가 화산 폭발이 있었죠. 백두산 폭발력은 당시 이 폭발력보다 최대 1000배 정도로 강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VEI라는 이 화산 폭발 지수는요 크게 1단계부터 8단계로 나뉘고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그 폭발력은 10배 정도로 높아집니다. 자, 폼페이를 하루 만에 땅속에 묻어버린 베수비오 화산 폭발은 5단계였고요. 그리고 946년 백두산 폭발은 7단계였다고 하죠. 백두산 폭발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같은 7단계로 탐보라 화산 폭발 때도 당시 7만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폭발력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17만 개를 동시에 터뜨린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진은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백두산 폭발설이 계속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진 같은 전조 현상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 한 달 평균 7건도 안 나오던 이런 지진이 2002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후 지진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감만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설이 나오던 중에 백두산 지면이 최고 7cm 부풀어 오르고 천지의 온천수 온도와 화산가스 농도를 봤을 때 분화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앞서 과거 사례를 살펴본 대로 백두산이 분화를 한다면 그 폭발력만큼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와 기상청에서 새로운 곡식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모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깜짝 선물 드리고 있죠. 자, 바로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다, 돈이 된다라고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 지원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런 초전도체가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이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나 뉴스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렇게 챙겨본다, 생각을 전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당연히 항상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초전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딱 한 종목 신성델타테크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이 몇 % 달성하면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초에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주가가 몇 배?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하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참여를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회는 끝나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기회가
왔는데요. 최근에 돈이 되는 이슈가 바로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를 하면서 전기차 수요를 늘리고 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정부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를 420만 대 보급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전기차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정부에서 충전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전기차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고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기차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독점을 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딱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을 한번 사봐라. 이거로 한번 돈을 벌어봐라. 이렇게 가볍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 나는 한번 궁금하다.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이 여기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남겨두고 있죠. 010-7769-3599 7769-3599번으로 구독 이렇게 간단하게 두 글자를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무료 추천 급등주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위에 번호 010-7769-3599 7769-3599번으로 구독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신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거 아닐지라도 유튜버들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20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백두산이 분화가 되면 그 피해 규모에서 첫 번째는 당장 대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백두산 천지 호수물의 양은 약 20억 톤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물과 암석 그리고 토사 섞인 물이 흘러내리면서 주변 지역은 흔적도 없이 매몰이 됩니다. 또 화산 폭발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 즉 화산가스는 주변의 생물들을 그 즉시 질식시켜 죽게 만듭니다. 가스가 퍼지는 데까지 불과 1시간 남짓이라고 하죠. 용암과 화산재는 더 무서운데요. 뜨거운 샘물 같은 용암은 흘러내리면서 모든 걸 녹이고 태워버립니다. 특히 용암의 부스럭이라고 불리는 그런 화산재는요.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화산재가 인체로 들어가게 되면 치명적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교통과 통신망은 물론이고 전력 공급까지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추가로 이렇게 화산재가 쌓이면서 농장 피해만 4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부터 백두산을 감시하고 있는 기상청에서 예상 밖의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2025년 백두산 폭발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기상청에서는 2018년 이후 지표 변화는 매우 안정적이고 별다른 조짐 없이 분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자료에 있어 가능성이 아주 낮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 폭발설 자체는 전조 현상을 근거로 하죠. 그래서 더 조심하고 대비해야 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백두산 폭발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국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거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재난 피해에 대한 부분들까지 염두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고요. 절대로 있으면 안 될 이 백두산 폭발 문제 없이 잘 지나가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영상 통해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한마디 하면서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